총선 방금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또 정말 중요한 또 그 총선 계획과 이 선거연합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그 개혁연합신당 기자회견 하시고 주말 지내오시면서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정치권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뭐 분석과 평가 뭐 내용들도 그리고 또 의원님 그 대표님도 이제 많은 어떤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더 설명해 주시고 조금씩 더 살을 좀 더 붙여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주말 지나면서 정치권 쪽에 이제 반응하면 이제 몸소 이렇게 느끼실 텐데 어떻습니까? 좀 뭐 예상했던 네. 피드백으로 좀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네. 뜨거운 반응이 좀 뜨거운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뜨거운 것 같고요. 네. 이제 한 제 기억에 오마이 아니고 다른 매체에서 영상 오마이에도 올려주셨지만 네. 다른 매체에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인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써주셨는데 네. 그만큼 그 표현이 나온 게 되게 길었어요. 사실은 11포인트 6페이지를 그러니까 꽉 저도 출력을 채웠거든요. 해보니까 저는 좀 12포인트에서 좀 더 길어졌나? 좀 한 8페이지인가 7페이지 맞아요. 그게 그 이제 정도. 12포인트면 그 정도. 예. 근데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예. 이제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현 시기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들을 다 담아내려면 짧게 그리고 러프하게 설명하는 것보단 네. 좀 걸리더라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다.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저의 기자회견문이 사실 늘 길긴 한데요. 또 아니, 그런 아날로그적인 어, 느낌, 또 길게 설명하는 어, 것들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저희 기자들도 막 기사를 쓰다 보면 이게 또 짧은 기사도 있고 또 중문도 있고 또 뭐 긴 문 그 뭐 긴 롱스토리 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길고 짧고도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쭉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이나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그게 회견문이 좀 길더라도 국민들이 가만히 듣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걸 배경과 그다음에 왜 내가 이걸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잘 정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시대적으로는 뭐 지난 대선 때 네.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가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이제 일곱 음, 글자 가지고 정치하는 거 많이들 맞아요. 봐오셨고 네. 워낙 이제 SNS가 되게 일상에 들어오면서 그런 방식의 정치가 네. 많이들 하게 되는 방식인데 저는 좀 늘 길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너무 길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길게 음, 하나하나를 입장을 밝히고 음, 이야기하는 게 좋았다라고 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역시 말과 글의 힘이라는 건 네. 시대가 바뀌어도 유효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3지대가 선거공학적 세력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고 음, 보수 정권의 정권 재창출로 기결될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채워지는 걸 좀 막아내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 큰 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지난 사나흘 동안 좀 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좀 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깐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틀을 만들으셨고 이제 그 방향과 기조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셨고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이제 바쁜 이 행보 속에서 그런 그 틀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살을 같이 붙여 나가는 그런 과정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 선언 이후에 어떻습니까? 좀 현재까지 이렇게 이 개혁연합신당의 동참 또는 뭐 진짜 뭐 같이 하겠다 그리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정당이나 뭐 세력, 정치 세력, 뭐 어떤 뭐 단체 뭐 이렇게 좀 정리된 게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개혁연합신당을 제안 드린 이후에 네, 뭐 사회민주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런 곳에서 좀 환영의 입장을 내주셨고 네, 실제로 지난 주말과 어제 그저께 월요일 화요일 해서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기본사회와는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는 이제 기본소득 관련 단체를 만났고 오후에는
이제 지식인 네트워크가 모여서 이제 좀 대한민국의 대전환 과제를 고민하는 포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도 좀 저희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인 연구자 네트워크도 오후에는 만날 예정이고 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네.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이제 오늘 오후에 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어쨌든 개혁연합신당 제안 이후에 다양한 연락들이 오고 있고 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원로분들이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요. 네. 나름대로는 뭐 이준석 신당이나 혹은 다른 제3지대처럼 인물과 인물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어떤 꼭지를 뽑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속도가 느려 보일 수는 있겠으나 저희로서는 좀 이렇게 눈덩이를 잘 굴려가고 있다, 단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그 간담회, 그다음에 미팅 뭐 이런 자리를 막 계속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연구자 모임이나 포럼이나 뭐 전문가 그룹 그리고 또 지식인 그룹 그리고 정치권 원로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그 만나시고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을 갖고 계시는데 아까 인물 중심의 뭐 자극적인 방식은 아니겠다. 그래도 또 한 분씩은 또 그런 분이 계셔야 또 국민들도 그분이 또 거기 합류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네, 이제 뭐 지금 단계에서 어.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저 개혁연합신당이 정말로 개혁에 의지가 있고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를 느끼는 것이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겠죠. 저희가 네네. 사람들을 만나거나 단체를 만나거나 할 때 네.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같은 고민들을 하는 뭐 인재 분들도 만나고 뭐 정치인 분들도 만나고 할 계획이다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아까 제4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뭐 제4 세력, 제3 세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합니다만 그 이준석 신당에 대항하는 반대편에 진보 진영이었던 지금 대표께서 띄우신 개혁연합신당이 어떻게 보면 저쪽 그 보수 주장의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면 이쪽은 민주당과 그 대표님 중심이었던 그 개혁연합신당 이렇게 구도를 봤는데 또 이제 여러 신당 뭐 이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앞선 뭐 심지어 그 선은 많이 돌립니다만 뭐 조국 신당부터 양양자 의원 그리고 또 일부 몇 분 또 이름도 나오기도 했고 그에 또 이미 이제 진보 진영으로 있는 그 정의당 내부에서도 얼마 전에 또 공식적으로 또 입장을 냈죠. 네, 그게 이름이 세 번째 권력. 세 번째 권력 에서 어젠가요? 그 기자회견이 그젠가 그 기자회견 그 조성주 네. 정책위 전 정책위 부의장. 전 부의장이시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용해인은 개혁 대상이고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더 가깝다라는 이게 자체는 되게 아까 말씀하신 자극적인 워딩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워딩에 대해서 일부 또 대표께서 일부 언론에서 뭐 인터뷰에서 또 반박도 주시고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조성주 전 그 정책부의장 아시네 좀 사실? 네, 2016년 정도부터 이제 아시죠? 그분이 네. 이제 청년유니언 활동할 때부터 청년유니언, 저는 네. 이제 이렇게 봐왔었고 네네네. 개인적으로 뭐 알게 된 거는 2016년, 15년 말, 16년 초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인사 네.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군요. 이분이 그래서 용해는 개혁 대상이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개혁연합신당을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네. 이준석 신당이 내용 없는 방식으로 네. 또 보수 진영의 확장으로 귀결될 제3지대를 다 흡수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준석 신당에 올라타서 그 이준석 신당이 중도층을 그렇게 흡수하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니 당연히 그분들의 입장에서 개혁연합신당을 비판하고 용해인이 개혁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그런 판단이다 보니까 사실 논리는 없죠.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이준석과 더 가깝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눈을 이렇게 다시 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정치를 친소관계로 한다는 것은 정말 구태 중에 구태들이 보여주는 행태일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의 그런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의 정치, 뭐 장애인, 여성, 뭐 소수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의 네.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비판해 오셨던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감정적으로 이준석과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좀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설마 정말 저렇게까지 같은 생각이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네. 뭐 이 양당 정치를 그냥 손쉽게 양비론으로 비판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정치가 네. 저런 표현들을 낳는구나.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서 함께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낳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국민들한테 뭘 이뤄줄 것인지, 뭘 이룰 것인지는 잘 보이지 않고 누구랑 함께해서 뭐 예를 들면 이준석, 조성주, 류호정이 함께해서 의석을 몇 석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계산만 사실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세 번째 권력은 사실 정의당의 정파주의적인 고립을 비판해 왔던 네. 이제 의견 그룹이라고 저는 네. 알고 있는데 그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신당의 주변을 맴도느라고 가장 정파주의적이고 진영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어떤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네. 그러게요. 네, 저도 그 조성주 전 부의장의 그 내용을 뭐 풀 워딩을 잘 보질 못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배경과 내용들을 뭐 제가 뭐 코멘트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나온 워딩만 보더라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긴 했고요. 그리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친소관계로 하는 거 맞죠? 구태죠. 그런 건 구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특히 좀 그 지적은 정말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그동안 꾹 해왔던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여성과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 뭐 하여튼 포함해서 그런 어떤 그 특히 세대 간의 어떤 갈라치기 뭐 이런 걸 많이 앞장서서 해왔던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비판을 해왔던 진보 진영의 또 정의당도 당연히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 그 감정적으로 더 가깝고 용해인 대표가 더 개혁 대상이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잘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네. 사실은 그 행사 이 발언이 나왔던 행사 자리는 정의당 국회의원 아마 류호정 의원이겠죠.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이 대관한 국회 내 장소였을 텐데요. 네. 이준석 신당과 그렇게 나가서 신당을 하고 싶으시면 의원직을 내려놓으시고 탈당을 먼저 하시는 게 저는 당원들에 대한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정의당 내에서 아까 그 정파주의 이분들 계속 비판하고 해왔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정의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그룹 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외부에서 비춰낸 건 별개로 그 지금 류호정, 장혜영 그다음에 이분들 외에 또 다른 어떤 그 정의당 내 다른 또 그룹의 목소리도 있고 계신 그 분도 계신데 혹시 그러니까 이분들 외에 세 번째 권력 이외에 정의당 내 다른 어떤 분들과 했던 뭐 연대 또는 무슨 그 뭐라고 회동 뭐 그런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네. 정의당뿐만 아니라 이제 네.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하면서 말씀드린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 이 원칙에 동의하는 분들 그리고 또 열린 태도로 이제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어 가보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정의당이 이 그동안 이 자기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서 사실 이제 진영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보 정치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진보 정당에 한 10년 정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네.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건 그냥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 먹여주자는 제안이어서가 아니라 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아이들의 식사에까지 교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네. 것을 이제 분명히 드러냈던 게 아주 간명하게 무상급식이라는 네 글자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렇게 아이들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다시 쓰는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진보 정당들이 좀 그 역사적 관성에 좀 빠져서 네. 지금 시대에 맞는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내놓지 못하게 된 상황. 그것이 불러온 위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앞서서 뭐 류호정 장혜영 의원을 비판하긴 했지만 뭐 그 두 사람이 위기의 원인 저는 오히려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이 가져온 이 갖고 있는 위기라는 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더 큰 문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의당이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하고 무엇을 이제 덜어내야 되는지 네. 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란해진 이제 경로 의존성의 문제를 이 틀을 좀 깰 수 있느냐 정의당이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의당의 이런 부분조차도 그러니까 저희 개혁연합신당이 이제 민주당을 견인해 내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이런 모습도 개혁연합신당이 좀 함께 견인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 의존성의 문제의 틀을 깰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당 포함해서 정의당의 모습까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 원외이긴 합니다만 지금 녹색당도 있죠. 근데 이제 녹색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뭐 진보당은 지금 원내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저희 국민 여러분 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그 여러 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그 진보 진영으로 할 수 있는 엮을 수 있는 여러 당들이 있는데 그쪽 진영 분들과의 어떤 뭐 간담회나 아니면 뭐 그 미팅 그런 것도 예정이 돼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누구든 대화할 수 있다. 네. 다만 기존의 어떤 관성을 깬 대화의 장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이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는 국가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 비전을 논의하는 장애, 기존의 관성을 깨고 이렇게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 하는 세력이라면 저는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겠냐의 영역은 이제 저희가 판단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